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방정식이 뭐죠, 얘들아? 방정식의 근이 뭐야? 자, 우리가 공부가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라면 이렇게 돼요. 등식은 3개가 있습니다. 항등식, 방정식, 이렇게 3개 있을 거고 저희 안 보이면 이리로 가면 되잖아. 잠깐. 항등식은 뭐야? 변수에 상관없이 항상 식이고, 방정식은 변수 값에 따라 참 시는 등식은 우리가 방정식을 거짓인 등식은 변수 값에 상관없이 거짓인 등식이 거짓인 등식이야. 그러면 해 또는 그는 뭘까? 방정식이 참이 되는 변수 값이야. 정답. 그래서 어제 fx라는 기호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까? fx가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r. 그 fx 뭐야? fx라는 거 이거 기호가 나타내는 게 뭘까? 이 뒤에 오는 애가 x의 식이고 그 이름이 f야 라는 얘기였지. 이거를 요렇게 주면 얘는 뭐야? 이 식은 등식이죠? 등식이고 뭐가 돼요? 방정식이 돼요. 이렇게 주면 x가 원인, 결과가 y인 x에 의해서 이 관계식에 집어넣었을 때 y값이 결정되는 함수 관계의 식이야. y는 x의 함수야 라고 말해주는 거고 이름이 f야 라고 말하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어제 인수정리를 배웠단 말이야. 이거니? 인수정리를 배웠어. 그래서 생각을 해볼게. 어떤 gx가 있는데 2차식일 때 G1이 0이고 G3이 0이야 라고 말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인수정리로 따르면 어찌됐건 1 넣으면 0 되는 식이 하나 있을 거야. gx 안에 나누기 해서 나눠 떨어질 거야.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뜻이야. 2 넣으면 3 넣으면 0 되는 식도 하나 있어 라는 말일 거야. 또 있을까요? 없는 데는 게? 2차식이면 1하고 3 말고 gx에 x에다 대입하면 0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니까? 2개니까. 맞아? 쟤 못 알아보는데? 쟤 못 알아보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뭐하고 뭐야? 1하고 3이야 라는 말이고 그 식도 알 수 있어 우리가. x 1 넣으면 0 되는 1차식은 이거거든. 3 넣으면 0 되는 1차식은 이거거든. 여전히 인수정리는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기호편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가요? 자 한번 봐보죠.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근이 2일 때 다른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을 좀 해보면 거꾸로잖아. 또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는 거였죠. 근데 거꾸로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근이라는 걸 알면 어떤 전략을 쓰고 있어? 내가 근이 2라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돼야 되니까 좌변 정리하면 0이 되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해가 된 거야.
방정식이 참이되는 이 문장의 말이 뭐야? 그 식에 근을 대입하면 이런 뜻인 거야. 이해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A를 뭐라고 부르죠? 미정계수라고 부르죠. 어디에서? 이 3차 방정식에서의 미정계수입니다. 저희가 원래 숫자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네한테 문제를 내서 몰라 라고 해서 A라는 문자를 써놓은 거야. 이름이니까. 이해가겠니? 여기까지 이해가? 그런데 근을 대입했어. 8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4 플러스 2에 4A 플러스 1 마이너스 2A는 0이 되었지. 대입하면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돼? 이거는 A의 1차 방정식인데 왜 우리는 얘가 참이 되어야 하거든. 근데 A 값이 되나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미정계수에서 G가 바뀌어 미지수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 번 더. 뭐랬어? 이해가? 이해가면 좀 이렇게 액션을 보여줘. 알겠냐?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몰라. 그래서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요? 구할 수 있겠죠?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플러스 8A 플러스 2 빼기 2A가 0이고 4A 마이너스 2A니까 2A이고 12인가요? 6이죠? A가 얼마입니까?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제대로 나와요.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에 13x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겠죠? 그럼 저번 시간에 첫 문제였으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치? 그럼 다시 인수정리 써야 되는 거지.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야 돼. 맞나? 정윤, 집어넣어서 0 되는 게 어디에 숨어 있어? 이 3차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0 되는 게 어디에 숨어 있어? 아는 사람만 손. 어디에 숨어 있죠? 시연이 알고, 둘이 알고, 둘은 영상으로 봐서. 그러니까 수업이랑 다르지 않지? 수업 들었는데 모르고. 0이 어디에 숨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이 어디에 숨어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집어넣어서 0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디에 숨어 있죠? 최고차항과 상수항에 숨어 있죠. 왜 최고차항과 상수항에 숨어 있었죠? 얘가 인수분해 되면 1차식 3개로 인수분해 되거나 1차식과 2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거든. 그러면 이 상수 3개 곱한 게 얼마야? 마이 되는 거지. 여기 상수랑 여기 상수 곱한 게 마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마육의 약수들이 저 뒤에 오는 상수자인 거야. 각각의 인수분해돼. 맞니? 혜빈이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는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을 넣어서 0 되는 걸 찾을 거야. 그래서 뿔마 1부터 넣어보면 멍청이야. 왜죠? 이미 하나 알려줬거든요. 뭐라고요? 2라고 알려줬거든요. 저기 2라고 알려줬어? 안 줬어? 알려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조리제법 할 때 이거를 써놓고 1, 마 7, 13, 마 6 해놓고 이미 알고 있는 2를 쓰면 돼. 그럼 못 써, 바보들. 다시 넣어보고 있다. 이해가 없이 전략이 없이 풀어내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해서 나오겠죠? 1, 2, 마 5, 마 10, 3, 6, 0이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은 0이 나오겠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면 바로 얘기하세요. 알겠습니까?
태빈이 얼굴이 이해 안 가는 얼굴인데. 자, 근데 뭐 구하는 거야? 두근의 근을 물어봤으면 근의 공식 써야 되는데. 알지? 알죠? 근 우리가? 네, 두근의 합이죠? 근과 계수한 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네. 아씨. 여기들을 꼭 다시 정리하세요. 내가 이쪽에다 정리해 주는 거. 2차 방정식이 있어.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0인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a가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게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지. 그러니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 b 끌마 루트에 지금 말하고 있어야 돼. 아는 사람들은 b제곱 마이너 4ac거나 b가 짝수라서 2로 나누면 정수가 나와. b 프라임이라고 하고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끌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야.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 거야.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d라고 써. 짝수 공식은 4분의 d라고 쓰고 d가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근을 갖는 거야. 내일 목요일 토요일도 모르면 죽여버릴 거야. 100번 쓸 거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분의 나오니까 5예요. 이해가죠? 근의 의미입니다. 그쵸? 미정계수가 있는데 거꾸로 물어보고 있어. 그럼 나는 뭐야? 근이라고? 얘는 뭐야? x가 1이면 이식이 참이라는 얘기다. x가 y면 이식이 참이잖아. 이 기본적인 얘기는 언제부터 했냐면 중1 때부터 해온 거야. 우리가. 그게 3차로 바뀌어 있을 뿐이야. 식이. 그치? 이해 가겠니 전부 다? 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도 할 수 있겠죠. 1 넣으면 참이야. 그러니까 4, 1 더하기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뭐다라는 거야? 0이고 2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뭐라는 말이야? 0이라는 얘기. 맞니? 이거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 풀 줄 알아요? 몰라요? 정리해서 이항하고 이항하고 변변이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b가 지워지면서 a만 남지. 다시 a 대입하면 b 나오죠. 이해 안 했냐? 찍어서 올려줄래? 오늘은 앞에 반 뒤에 반 다 올려줄게. 찍어서 누가 올려줄래? 영준이 네가 찍어서 올려줘. 그 자리가 찍기 좋은 자리니까. 특히나 아까 이 얘기가 중요해. 뭐니? 근이 어디에 숨어있다? 최고차항과 상수에 숨어있다. 뭐로 숨어있다? 약수로 숨어있다. 자, 7번 1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인데 첫 번째 뭘 쓰고? 일반형을 쓰고 근을 판별해보자라고 했네요. 삼차 방정식은 우리가 정리하면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는 0의 꼴이 되고 a가 0이 아니란 말이 붙어야 3차 방정식이죠.
얘가 3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고, 보통 다 정수가 되게 정리를 하지 등식이니까 A는 양수가 되게 정리하지. 가끔 어이없게 뭐 이걸 2차 방정식 이렇게 푸는 선배들을 본 적이 있어. 내가 뭐 하냐? 그러니까 왜요? 이러는 거 이상하지 않아? 여기가 입이 되게 만들어놓는 게 훨씬 편하죠. 멍청한 짓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얘가 근을 판별해보자고 했는데 2차 방정식 내가 지웠는데 지금 누가 알려줘?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알려주지. 근이 무슨 종류인지. 근은 무조건 두 개일 거고, 그렇지? 서로 다르던 똑같던 두 개가 나올 거고, 그게 실수거나 허수거나인 거지. 똑같으면 중근이라고 부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A가 앞으로 묶여지는 경우면 이렇게 될 거야. 예쁜 경우. 그쵸? 그러니까 1차 3개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겠지. 물론 A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되는 꼴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니? 근데 사실 얘도 우리가 뭐야? 하기 싫은 거죠. 다 얘네로 돼요.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거 볼까요? x-2에 x제곱 마 5x 플러스 3이었나?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맞냐? 1차하고 2차인데 내가 얘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잖아. x 알 수 있어 없어? 있거든? x가 얼마야? 2분의 5 뿔마 루트 25 마이너스 10이니까 13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x-2에 x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루트 13 x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3은 0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됐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위에랑 아래로 나눈 이유는 개수가 다 뭐가 되게? 개수가 정수가 되게 인수분해를 해놓은 꼴이야. 굳이 무리수, 정수 또는 유리수까지. 무리수나 허수가 나오게 인수분해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쪼개고 쪼개면 무조건 위에 거 두 개 꼴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여기까지 알겠어? 혜빈아 그럼 그는 몇 개야? 3차 방정식 3개야. 3개야. 그치? 그리고 요 A, B, C, D는 다 뭐냐면 실수예요. 무리수도 잘 안 나오긴 해요. 실수 중에 유리수로 보통 주거나 정수로 주죠. 대답수가. 여기까지 알겠어? 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3차 이상부터 저 개수에다가 허수를 주지 않기로 했어. 교과부에서 교육부에서 야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한테 내지 마라고 했단 말이야. 무조건 실수로 나와. 그러면 근이 3개인데 그 3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판별해 보자는 거야. 이해가겠어? 근이 3개인데 실근과 허근으로 나눠볼게. 다 실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네마다 실수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실근인 경우에는 어떻게 실근했냐? 서로 다른 세 실근 다 다를 수 있겠지. 그렇게 이해가겠니? 하나는 실근인 중근 하나와 다른 한 실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은 거야. 실수. 얘는 다르고. 여기까지 얘가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중근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가겠어요? 그 다음엔 서로 같은 세 실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 같으면 중근이라고 부르고요. 덤목이 두 번 나오면 똑같은 게 세 번 나오면 삼중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실근이랑 허근이 있는데 자 개수가 실수잖아 얘들아. 혈례근 얘긴데 2차 방정식에서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면 항상 혈례로 나오죠. 맞나? 허근이 한 개만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 여기가 허수가 되면 전개하면 여기 실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3차 방정식이건 4차 방정식이건 허근은 혈례로 나와. 세트로. 플러스 2i,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2 마이너스 루트 3i, 2 플러스 루트 3i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얘기했을 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 4개 읽어야 돼. 왜 읽어야 돼? 세제곱하면 1이나 마일 되는 거니까. 이건 지식이고 수학을 잘한다라는 건 이 지식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냐도 이제 고등부에서 50% 먹고 들어가요. 내가 이걸 기억 못하면 100점 중에 50점 까먹고 풀고 들어가는 거야. 문제를 푸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내용들을 기억하고 이름의 뜻을 알고 기호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풀기만 하면 안 돼요. 공부의 첫 시작은 수학 공부의 복습의 첫 시작은 내용의 정리입니다. 개념의 정리, 기호의 뜻의 정리. 계속 내가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개 중에 실근이 1개고 허근이 2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쵸? 그럼 보통 내가 풀어나갈 때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형태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겠습니까? 네. 그럼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란 게 있어 없어? 없어. 3차 방정식은 근데 판별을 할 때 무조건 뭐가 해야 돼? 1번 1순위가 인수 분해고, 인수분해는 뭘 이용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해. 인수정리를 쓰려면 어디를 봐야 돼? 상수항하고 최고차항 개수를 봐야만 해. 알아듣니? 다 이해가니? 아니 영상 보고 왔지? 안 보고 오면 지금 다 안 따라줘. 봐야 돼. 빠지면 선생님 다음날 무조건 올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내가 이걸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데 1시간 빠르면 40분. 그럼 구글에 다시 올리면 이를 바꿔서 구글에 올리면 올라가는데 상황에 따라 2시간 내지 1시간. 그럼 난 새벽 2시에 들어가서 꽂아가지고 그 옮기는 거 해놓고 씻고 그래서 새벽 4시면 올라가는 거야. 나도 자야 되니까 잠들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그때 링크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성에서 올리는 거니까 보시라는 얘기죠. 복습하기 싫어. 내가 다시 생각하기 싫어. 기억이 안 나. 집중 안 했어. 영상을 통으로 보세요. 됐죠?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표현 이해 가겠습니까? 1번 형태도 알아야 되는 3차 방정식을 모른다 라는 말은 미지수가 몇 개다? 날 보면 안 되고 저거 10을 봐야 되잖아. 3차 방정식을 모른다. 미지수가 몇 개다? 4개다. 누구? A, B, C다. 이게 고2, 고3 올라가면 또 중요해져. 내가 행렬을 모른다. 2차 전성학 행렬 모른다. 몇 개 모르는 거야? 성분 4개 모르는 거잖아. 1차식 모른다. 성분 몇 개? 2개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냥 풀어져 끼는 걸 기억하시면 것보다는 이런 정리가 돼야 돼. 확실하게 미지수가 뭐지?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돼야 돼. 여기까지 따라오겠어? 나 빨라? 되겠냐? 얼른 찍어서 올려주세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과 안 보이니? 더 키워야 되니? 한 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
얘들아 이것도 내가 다음번 PPT에서는 그냥 한 문제씩 녹화할까? 더 키워가지고 잘 안 보여? 다음부터는 그렇게 만들어줄게. 한 문제씩 영상 하나당. 자,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하래. 자, 미정계수가 들어있지. 미정계수 누가 들어있어? A가 들어있어. A가 달라지면 3차방정식이 달라져. 그럼 근도 달라질 거야. 근데 나는 그 근이 어땠으면 좋겠다고? 실근 하나, 허근 두 개였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근의 판별인 거. 이걸 근의 판별이라고 해. 근이 실수냐, 허수냐, 중복되는 게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확인하는 게 그냥 판별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둘 다 양수냐 2차에서 또는 뭐 부호까지도 물어본단 말이야. 또는 2보다 컸으면 좋겠어 근이 이런 얘기까지 물어볼 거야. 이해가겠니? 그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근의 판별이라고 불러. 2차 방정식은 누가 대다수가 해결해줘? 판별식이 대다수가 해결해주지. 3차는 뭐부터 해야 된다? 첫 번째가 1순위가 뭐다? 인수 분해다. 인수 분해하려면 인수 정리를 사용해야겠죠? 인수 정리를 사용한다는 건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정리를 집어넣어서 0 되는 게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 최고점이랑 상수. 그치. 그래서 최고점 F 알파가 0이 되는 알파가 근인 건데 사실은. 그치. 이게 인수 정리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에서 알파로 나눌 거 아니야? 얘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들 중에 하나일 거다. 아까 전개에서 봤지? 설명했었죠? 이해 가겠니? 그 1차 식들을 상수항끼리 곱한 게 전개항과 상수항이니까. 그쵸? 자, 지현아 저기 상수항이 누구야? 점제? A죠? 그럼 A 최고차항 약수 개수는 얼마고요? 1이죠? 그럼 최고차항은 지금 저 인수를 결정하는데 숨어져 있지 않지? 최고차항에서 1에서는. 그래 안 그래? 그럼 약수가 뭐뭐 있지? 저를 1. 네? 약수요? 상수항 약수 1하고 A 근데 앞에 뿔마가 있잖아. 뿔마 1, 뿔마 A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뿔마 1하고 뿔마 A 넣어보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꼼수가 하나 있는데 어찌됐건 난 여기 집어넣어서 0 될 거죠. X에다 숫자를 대입해서. 맞니? 그래서 A에 집중해. A에 집중해. X가 뭐면 A가 지워져? 마이너스 1이면 A가 지워지지. 굳이 넣어서 계산해볼 필요가 없어. A가 지워져야 되잖아. 어쨌든 0 돼야 되는 거니까 집어넣었을 때. A가 지워지는 게 100개 중에 99개는 인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어요? 무조건 A가 지워져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일로면 0 되죠? 그래서 마일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이해가겠니? 마일이겠지만 뭐야? 식으로 하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3차항 계수가 1, 2차항 계수가 3 이렇게 되고 1, 마 1, 2, 마 2, a 마이너스 a니까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되지. 이해가겠음?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뭐야? 실근이 나왔죠? 그러면 허근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는 말이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홀려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자 4분의 d를 써보면 4분의 d b 프라임이 얼마? 1 a가 얼마? c가 a인가요? 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에서 b가 1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1이고 c가 a였죠? 알아듣겠니? 그럼 4분의 d가 정리되면 1 빼기 a고 얘가 어찌해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저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마 1과 허근 두 개를 갖게 될 거고 그 허근은 편리할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겠어? 이해 가겠어, 가은아? 너무 빠르나? 근데 내가 연습 안 해보면 못 푼다, 그치? 오늘 잠들기 전에 꼭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거. 자, 이번에도 미정계수가 들어있는데 뭘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중근 알았니? 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선 허근인 중근은 안 나와요. 무조건 실수인 중근이 나와요. 실수인 중근. 알았겠니? 아까도 했잖아 내가, 그치? 서로 같은 두 중근. 그 중근이었잖아, 그게, 그치?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은 거야, 그쵸? 기억나세요? 또는 세 개가 다 같으면 삼중근이라고 따로 불러. 이름이 달라. 알겠나? 그럼 똑같은 짓을 할 거야. 근을 판별해야 돼. 중근이 있어야 돼. 인수분해부터 할 거야. 그럼 상수항을 볼 거야? 아니지. A를 봐야겠지. X에다 뭐 넣어야 A가 지워지지, 정윤? 여기 마이너스 AX, 여기 X니까 X에다가 1 넣으면 되니? 실근 하나 찾았네 우리가. 그렇지? 정윤 못 따라와? 어? 네. 못 따라오냐고. 아니에요. X 잘못 썼네. 제곱이 없네. 이렇게 됐어요. 차수 잘 보세요. 저런 거 실수 스튜디오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자, 조리제법 해보면 1, 1, 1, 1, 마 A, 마 A니까 0 나와서 인수분해가 X 마 1, X제곱 플러스 X 빼기 A는 0이 맞습니다. 그쵸? 여기서 지금 뭐가 하나 있습니까? 실근이 한 개가 있어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실근이 3개일 거야. 3개 중에 2개가 같았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이해가냐? 그럼 어디서 중근을 가지면 돼?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지금 맞니? 중근이 어디서 나올까? 2차에서 나오겠나? 맞니? 근데 방법이 또 있다.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 2차에서 중근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중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들 잘 기억을 하는데요. 판별식 D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니네가 맨날 묻히는 게 있어. 얘가 3중근이 아니잖아. 3중근과 중근은 다르거든. 중근을 가지니까 얘가 뭐가 아니어야 돼? 여기 있는 1이 아니야. 왜? 이게 1을 중근으로 가지면 3중근이 되거든. 그러니까 1이 아닌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맞냐? 판별식 써보자.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0이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4A가 0인가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까? 따라오니? 따라와.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x 마일에 x 플러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은 0이 돼서 여기서 중근이 나온 거야 지금. 두 번째는 1차식에서 중근이 나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가지면 돼. 우리 3중근은 아니어야 되겠고, 그쵸? 근데 x가 1일 때 1이 아닌 중근이죠? 1이 되는 중근, 1이 아니려면 어떻게 돼? 넣었을 때 2 빼기 a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래서 a가 2가 아니어야 돼. 이거 왜 빼먹었냐? 이걸 계속 팔아야 된다. 확인해야 돼요 항상. 시작할 때부터 확인하고 가세요. 나중에 확인하지 말고. 선생님 말 이해가니? 이걸 해놓으면 여기가 거저거든. 이해가겠어? 혜윤이 알아먹냐? 하은이 알아먹니? 그래서 x가 1인 근을 가지려면 위에서 x가 1이 아니려면 2가 아니었으니까 x가 1이려면 a가 2면 되겠지. 이해가겠니?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런 거야. x 바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근데 되게 많은 선배들
이번에 시험 보면 여기서 중근 가지는 야 2차식 중근 가는 거 알거든. 2차 방정식은 내가 아니까 판별식 D는 여기지 뭐 이거 하면서 끝내버린단 말이야. 이거 안 보고 고3 고1에서 또 나와요. 얘 또 나와. 알아들어 이 내용. 미적분에서 또 나옵니다. 알아듣나?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은 첫 번째가 뭐다? 무슨 순위가? 1순위가 인수분해다. 그리고 중근을 갖는 방식이 두 가지다. 2차식에서 중근이 나오거나 1차식의 근으로 중근을 만들거나. 실제로 이해 가겠습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과 다른 실근. 맞니? 서로 같은 두 실근과 다른 실근. 따라오겠어? 얘는 올해 기말에 시험 범위 학교들 중에 한 학교는 걸릴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따라오겠어? 그래서 A 값의 곱은 얼마야? 이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해 가겠습니까? 따라오겠어요? 자, 찍고 넘어갈까요? 40분밖에 안 남았어. 문제 몇 개 남았죠 지금? 두 장 남았나? 개연 테스트를 봐야지. 개연 테스트라고 하는데 아직. 그러니까 물론 대표 예제들을 쭉 풀고 있긴 한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대표 예제야 분산자에. 그러니까 풀어보면 여러분 답지 체크할 수 있어. 답지 만들었을 때 그치? 풀어놓은 거 보면 내가 맞았나 틀렸나 알 수 있어. 책 보면 돼요. 프린트나. 자,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올려줄래?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지 말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론을 알려면 곱셈 공식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곱합곱입니다. 곱합곱의 전개 곱셈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x제곱에 a 더하기 bx 더하기 ab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3개짜리 얘는 전개하면 x 세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에 ab c CA X에 ABC야.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여기가 마이너 A, 마이너 B,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이너 A, 마이너 B 곱하고 플러스고 마이너 B, 마이너스 C 곱하니까 플러스지. 두씩 곱하면 그러니까 짝수개씩 곱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홀수개씩 곱하면 마이너스죠. 섞이면 계산해야 되는 거죠. 4개짜리는 x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x세제곱에 ab ac ad bc bd cd x제곱에 3개씩 곱한 거 abc abd acd bcd x고 4개씩 곱한 거 ACD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홀수 개씩 곱한 거 여기가 마이너스지. 알아들어? 이해가니? 이게 왜 필요하냐? 2차 방정식 일반 영역부터 써볼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고 a가 0이 아니어야 겠지. 3차 방정식은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가 0이고 a가 0이 아니면 4차 방정식은 ax 4제곱에 bx 세제곱에 cx 제곱에 dx 더하기 2가 0이고 a가 0이 아닐 거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a에 x
마이너 알파, x 마이너 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 돼야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거든. 얘네들은 A의 x 마이너 알파, x 마이너 베타, x 마이너 감마는 0으로 인수분해 돼야 돼. 얘는 A의 x 마이너 알파, x 마이너 베타, x 마이너 감마, x 마이너 델타는 0으로 되고 그리스 문자야. 알파 A야 할아버지야. 소문자야. 그리고 이거 베타 B의 할아버지, B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야. 감마 C의 아버지, 델타 D. 우리가 쓰는 알파벳을 로마자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그리스 문자. 그리스가 로마 앞이지. 그리스 글자 놓고 로마 애들이 좀 더 꼬부랑한 걸 조금 더 자른 거야. 간결. 그게 알파벳이야. 쟤도 소문자 대문자가 다 있어. 감마 어떻게 써요? 니네 이렇게 쓰잖아. 얘를 꼬부랑트려 이렇게. 델타 어떻게 써요? 여기서 휘어서 내려와 D처럼. 알겠나? 자, 이거 전개해 보면 되죠? A, B 대신에 알파 베타가 들어간 거지? 그냥 안 그냥? 그럼 전개해서 같은 식이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게 x 개수 위에 거 b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와요.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위에 거 상수항이랑 같아야겠지. 아래 거 전개해서 상수항이 a 알파 베타죠. 얘가 c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1차항 여기 x 제곱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죠? 맞냐? 여기 앞에 곱해놓으니까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앞에 마이너스가 있겠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얘가 뭐랑 같은 거야? x 제곱한 b의 개수랑 같은 거지. 아래 식의 x항 개수가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일 거고 그게 위에 있는 놈의 x 개수 c랑 같아야겠죠. 이해가요? 아래 거 상수항 뭐냐?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위에 거 상수항 d랑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니? 이해했어요? 이해가요? 4번 개수 비교되겠죠? 됐습니까? x 세제곱 개수 밑에서 x 세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입니다. 이거 뺏기지 마세요. 일단 그림 보고 뺏기지 마시고 꼭 해보세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달라. 그게 위에 x 세제곱 개수 b랑 같아야 돼요. 밑에 거에서 x 제곱 개수는 a의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감마 델타가 c랑 같아야 되고 그쵸? x의 개수가 a의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델타가 d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알파 베타 감마로 정리한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하나씩 곱해서 더한 건 마이너스, 둘씩 곱해서 더한 건 플러스. 차수가 내려가지 다음 칸으로. 규칙이 이렇습니다. 외우는 규칙이 이래요. 이해가요? 세 개씩 곱한 거 더한 거는 마이너스로 시작하겠죠? 마이너스 a분의 d. 4개씩 곱한 거니까 a분의 플러스 d가 나오는 거지. 알았더니 4차는 잘 안 나오는데
얘네랑 얘네는 꿰어 4차에서. 알겠어? 이해가요? 찍어놓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는 그러면 3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있거든? 선생님이 주는 정보량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걸 꼭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 나도 알거든요. 그래도 그걸 해나가는 게 우리 애가 할 일인 거잖아. 왜 안 돼? 자, 여기선 곱셈 공식 변형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냐를 알아야 돼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 감마 알파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예요. 특이한 경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3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같을 때도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더하는 건 3 알파 베타 감마예요. 왜인지 모르는 사람은 쇼츠 올려줄 테니까 만들어서 봐도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근이 3개니까 우리는 곧 근행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으면 마이너스 a분의 2차항 계수 10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플러스 a분의 x 계수인데 없으니까 0이죠. 없으니까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최고차항을 기는 상수항이야. 이해가니? 자, 1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구해야 돼. 그럼 알파 베타 감마로 성분하면 얘는 베타 감마, 얘는 알파 감마, 얘는 알파 베타가 되고 분자가 0이니까 0이 되겠죠? 이해가냐? 그 다음에 2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을 구할 거야. 야, 이거 좌변을부터 써라.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을 쓰는데 이걸 안 써 맨날. 완성된 등식으로 써. 계산 과정에서도 항상 귀찮아하지 말고. 야, 내 지금 회전근개 파열인데도 지금 2시간, 3시간 있지. 3시간을 쭉 판서하잖아, 선생님. 왜? 식이 항상 완성되어 있는 식이어야 돼. 귀찮아하면 안 돼. 대입하면 되겠지? 계산 되겠지? 세 번째, 또 써. 나 저거 암기 못하면 이거 문제 못 풀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도 이 문제를 못 풀어. 알겠습니까? 자,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선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써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일이니까 1이네요. 아니? 되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5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플러스 4가 나오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거야? 얘를 구할 거야. 나 저거 가지고 얘 이 식의 값을 어떻게 구할지 알겠다 손. 한번 고민해볼래? 저거 갖다 어떻게 구할 건지? 어떻게 할지 전략이 보일까? 봤던 거 같기도 하고, 그치? 이거 전개하면 많아. 뭘 쓰느냐? 얘를 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1마이너 베타 플러스 감마는? 1마이너 감마 플러스 알파는? 이 식이 어떻게 돼? 1마이너 감마 1마이너 알파 1마이너 베타가 되죠. 아까 3개짜리 고박곱이지. X자리에 누가 온 거야? 1이 온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사이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온 거야. 이해가겠어? 그 식을 되게 흔히 강조하는 얘기잖아. 내 눈에 안 보이면 생각할 수 없어. 내가 식을 항상 완성해야 돼. 한 번에 2개 이상하지 마. 전개번에 1의 세제곱 마이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1의 제곱. 이걸 써줘야 돼. 식의 완성이라는 거야. 그 뇌에다가 계산 회로를 만드는 거라고. 반복을 통해서 뇌가 그러면 나중에는 계산하지 말라고 해도 이걸 계산을 하고 쫙 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겠습니까? 이것도 시험에 무조건 나왔고 학교 중에 하나 걸릴 거예요. 어느 학교일지 모르겠지만 틀리면 안 되겠죠. 넘어갈까요? 야, 아저씨. 아 맞다. 왜 정신을 놓고 있을까? 자, 제목이 뭐야?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야.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아까 근의 의미가 뭐야? 저 방정식이 3이 되게 하는 미지수 또는 x의 값이 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인데 여기서 지금 a가 0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그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그럼 우리는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이게 0이고 베타를 대입하면 얘도 0이라는 게 나오지. 여기까지 알겠니? 얘가 아까 인수정리랑 비슷해. fx가 2차식이야. f의 마일이 0이래. f의 2가 0이래. 자, 그럼 또 넣어서 f에다 넣어서 0 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죠. 2차니까. 왜? 이거 2차 방정식인 거잖아. 는영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이 몇 개야? 마일하고 2지. 맞니? 그럼 fx라는 놈은 뭘 가져야 돼? 1 넣어서 0 되는 1차식과 마이너스 0 되는 2차식을 1차식을 갖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게 인수정리야.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우리가. 아 마이구나. 이해가겠어? 비슷하거든? 우리는 뭐를 넣었을 때?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넣었을 때 0 되는 2차식을 찾고 싶은 거야. 이해가겠어요? 이해가겠어? 그런데 여기서 앞에 위의 식에다 알파 제곱분의 1을 곱해보고 아래 식에다가는 베타 제곱분의 1을 곱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쓸게. 아까 순서 뒤집었더니 이해 못하더라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내가 2차 방정식은 일반형이 어떻게 돼? ABC 썼으니까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은 0꼴이고 요 x에다 뭐 넣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넣었을 때 0되는 PQR을 찾고 싶은 거잖니 얘들아. 이식 모양을 봐볼까? 거꾸로 써볼까? C 알파 제곱분의 1 B 알파분의 1 C가 A가 0 C 곱하기 베타 제곱분의 1 B 곱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A가 0 순서 똑같죠? 몇 차? 마이너스 2차지 사실은. 그치? 근데 알파분의 1 제곱이죠? 베타분의 1 제곱이죠? 알파분의 1이지 베타분의 1이지? 그럼 2차식 뭘까? 얘가 근이 알파 베타면 이 식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은 0 되는 거 같아. 따라오겠어? 다시 한 번만. 좀 훅 뛴 거 같아? 사기당한 거 같아? 근이니까 넣었을 때 참이잖아. 그럼 난 양변에 알파 제곱분의 1 베타 제곱분의 1 곱해도 참이잖아. 그냥 그냥. 그래서 여기서 예쁘게 정리해서 차수대로 이렇게 나눠서 내려봤더니 이 식은 어떤 2차식에다 알파분의 1을 2차식에다 알파분의 1을 이 2차식에다 베타분의 1을 넣은 식이고 그랬더니 0이 된다는 거잖아. 얘네들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는 얘기야. 인수정리가 계속 쓰이고 있어 지금. 인수정리가 계속 쓰이고 있어. 그러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 두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역수를 근으로 갖는 애는 얘랑 개수가 어떻게 된다? 순서가 반대인 놈일 거다. 이해 가겠습니까? 그럼 얘도 개수가 뭐가 되겠어? 반대인 게 되겠니? 이해 가겠니? 알아듣겠어요? 자, 찍고 넘어갈까요? 자, 외워두면 편한 게 서술형이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서술형이 안 내. 이거 증명을 뭐하러 내겠어 선생님들이. 단답형이나 내겠지. 객관식에 내고. 그러면 얘네들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근이 역수고 3차항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래. 우선 근이 역수인 3차 방정식이면 마이너스 7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의 꼴인데 얘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죠? 그래서 양변에 얼마 곱해주는데 마이너스 7분의 1 곱해주면 되냐? 3초면 끝나요. 3초면 끝나죠? 이거 나오면 아싸! 그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겠지.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끝나고 한 번에 올려줬다고 하지 않았어? 널 위해서 너 집중하라고.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보면 개수가 유리수고 무리수 근을 가지면 얘는 편례였어. 예를 들어서 근이 x가 하나가 a 플러스 b 루트 c 무리수라면 또 다른 하나는 뭐니? a 마이너스 b 루트 c여야 돼. 선생님 말 기억나냐? 이해가니?
옛날에 했던 거야. 2차 방정식에서. 근데 이게 3차, 4차로 확장이 되는 거야. 왜 3차, 4차로 확장이 돼? 3차를 풀면 어찌됐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거든. 개수가 유리수로. 하나만 된다면. 3개 다 되면 땡큐 됐지. 그쵸? 우리 여기서 되겠죠, 3개로? 그래요, 안 그래요? 4개면 하나에다 3차로 갈 거고, 그럼 난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 번 더 해야 되죠. 얘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x에 x제곱으로 이렇게 해서 1차, 1차, 2차로 돼야 내가 뭔가 근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니? 그래, 안 그래? 근데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야. 그 유리수를 인수분해해서 무리수가 안 나오잖아요.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니? 그냥 안 그냥? 근데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수분은 무조건 켤레인 이유가 왜? 근해 공식에서 나온 거니까. 인수분해에서 나오지 않았거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4차라고 뭐 용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차피 인수분해에서 1차 아니면 2차로 만들 거거든. 그래서 실수의 성질 쓸 거거든.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을 쓸 거란 말이야. 개수가 실수인데 허근이 나왔다? 그럼 얘는 무조건 뭐다? 켤레일 거다. 왜? 실수를 인수분해해서 허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실수의 인수분해는 실수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켤레면 나머지도 켤레인 거야. 그러니까 x가 a 플러스 b이면 또 다른 x는 a 마이너스 b여야 돼. 뒤에 이거 a, b 실수 있어야죠. 여기는 a, b 실수고 c가 유리수여야 돼. 그래야 저기 무리수가 돼. 루트 c가. 알았니? 그냥 이렇게 쓰자. 루트 c가 무리수라고. 저기 유리수가 그때 2나 4면 뭐 문제가 되니까. 알겠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있고 개수가 a, b, c가 미정계수가 있는데 얘가 뭐래? 유리수래. 그럼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근을 집어넣으면 참 될 거 아니야. 미지수 3개니까 근이 늦게 3개여야 되는데 몇 개 줬어? 2개가 아니라 3개 줬는데 하나 숨겼지. 어떻게? 요거랑 요거 하나 숨겼지. 또 다른 한 근이 얼마예요?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이게 켤레근 조건입니다. 유리수 실수가 중요한 조건이에요. 저걸 안 보고 그냥 막연하게 저거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나머지 하나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거니라고 하면 운으로 푼 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얘가 0인 거가 나올 테고 전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쵸? 두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세근을 실제로 더했어. 얘가 마이너스 1분의 a겠죠? 둘씩 곱해서 더했어. 이게 1분의 b겠죠? 3개씩 곱해서 더했어. 이게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오겠니? 이해 가겠습니까? 찍어줄까요? 아씨, 정말. 삼자방정식에 미정계수 m하고 n이 있어. 그치? 아니? 그리고 실수 mn이라고 해놓고 근을 2개 알려주면 미정계수 구할 수 있을 건데 근의 성질을 가지고 하나만 알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허근이고 여기 실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한 근이 n-i겠죠. 마찬가지로 보통 간단한 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는 게 좋지. 이해 가겠습니까?
꺼주고